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9월 28일 어제 날짜 밤 9시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대규모 업그레이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어떠한 업데이트입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해당되는 XRP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을 짓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했죠. 자, 이 부분과 함께 800원을 뚫고 올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말씀을 드리지만 800원을 뚫고 올렸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은 이미 SEC와 항소를 하든 안 하든 리플 코인은 이미 미국 법원에서 결정냈으니까 확실하게 올라가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항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고래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전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명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제서야 요만큼 800원 위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 라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먼저 강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대규모 업데이트, 어떠한 업데이트인지 그 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해당되는 기관용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겠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1대1 비율로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굉장히 깊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국가 간 해당되는 결제 시스템, 무역 간 결제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용으로 먼저 설계가 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더군다나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적으로 한다라는 거, 확실하게 구분을 졌지만 리플 코인이 앞으로 확장력이 얼만큼 커질지를 보여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되니까 당연히 상승력은 높이 올라갈 부분이 당연하겠죠. 자,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 해당되는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연동 관계가 들어가면서, 또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게 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CBDC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당연히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은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 쪽에서는 달러와의 어떻게 더욱더 중점적으로 달러를 보호하면서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을 싣고 해당되는 이번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이 항소의 위험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 또한 9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죠. 자, 리플 코인은 말 그대로 SEC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그 부분에서 안정감 있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어깨를 나란히 했던 1세대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승하다가도 떨어지고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자, 리플 코인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가져올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재료는 뭐가 있냐. 당연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CBDC, 이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연말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과 ETF, 펀드의 상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리플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에 반대로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SEC. 정말 SEC는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근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이러한 불확실성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SEC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매매 대응하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 부분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획은 잡혔습니다. 50bp의 금리를 내렸고 경기 침체는 없는 우려는 없다.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는 확실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죠. 근데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장점과 단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대응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제가 많은 분들이 리플 코인을 갖고 있으신데 단가가 1,500원 이상이신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러한 분들 가만히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도 새벽 시간인데 새벽 시간에 문자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넣어주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모두 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문자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카톡방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은 뭐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SEC 건부터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EC 건 항소를 안 할 것으로 저는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SEC는 리플 소송 관련해서 항소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거 8월 28일 났던 뉴스인데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왜 항소 결정이 쉽지가 않을까? 물론 이거는 10월 달까지 다음 달 초까지 항소 결정할 수 있는 한계점이 10월 6일에서 7일이거든요. 이 날짜까지 항소를 안 한다. 그럼 항소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플은 완벽하게 SEC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왜 항소 결정이 쉽지가 않을까? 첫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자, 10월 달까지 항소를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은 더욱더 딜레이가 되겠죠. 그렇다는 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부분에서 니플, SEC라는 미국의 일개 기관, 증권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분에 해당되는 리스크를 가져갈까? 어떠한 리스크입니까?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가져간다. 당연히 이 부분은 말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또 한 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둘 다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서 일개 기관인 SEC 증권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항소를 결정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되죠. 근데 어려움은 뭐합니까? 1%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 당연히 시장을 흔들 수만 있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제가 SEC 건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자, SEC는 증권위원회인데 니플만 가지고 계속 압박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플이 대표적으로 모든 코인들을 대신해서 SEC와 싸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다. 제가 SEC는 대부분의 증권, 대부분의 코인들을 모두 증권으로 교부지었고 코인 거래소 또한 압박하면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그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SEC가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한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또한 노선을 바꿨다.
어떤 노선을 바꿨습니까?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을 압박했던 그 부분을 이제는 뒤로 바꿨다라는 거. 그 이유는 바로 공화당이 있죠. 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이야기하면서 공약들을 걸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또 하나의 기관은 뭐겁니까? CFTC.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SEC와의 정반대 의견을 얘기합니다. 코인의 80%는 모두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SEC 힘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참고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현직 대통령인 해당되는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대선 후보도 사퇴했죠. 해리스가 바톤을 터치받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겨나갈까? 이것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하게도 시장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그렇고 금리 결정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SEC는 그럼 항소를 하든 안 하든 해당되는 시장에 분명히 연결을 하면서 압박감을 줄 텐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실성이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SEC는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표는 경제 캘린더입니다.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물론 지난주에 금리를 50bp를 내렸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 제조업 구매자 지수, CB,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미국의 GDP, 연준 의장의 연설, 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은 안 좋지 않다. 경기 상황을 우려했던 부분은 과도했다. 라는 부분이 무게감이 높죠. 근데 금리까지도 낮췄어.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냈고 그 부분은 무엇을 갖고 옵니까? 비트코인의 상승력을 가져왔다라는 거. 제대로 된 반등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리를 왜 봐야 되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왜 봐야 될까?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우가 0.33 상승, 나스닥이 0.39 하락, S&P는 0.13 하락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가 하락한다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한테는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은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경기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고래들이 투자했던 코인 시장 그리고 그 기준점이었던 비트코인 또한 그에 대한 흔들림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했던 집을 나중에 팔 수도 있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주식에 투자했고 코인에 투자했어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는 건 시장을 또 한번 흔들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미국의 주식 시장을 봐야 되고 경기 상황을 봐야 되고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이유와 똑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SEC 건 때문에 떨어졌던 그 부분 또한 대외적인 이벤트 또한 당연히 악재성 이벤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기 차트를 이용해서 보시면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여기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상단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를 보이시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1,000원을 올렸다가도 떨어졌고 올렸다가도 떨어졌고 올렸다가도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뭐였습니까? SEC와 아직 리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법원에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너희들 그만 싸워라. 리플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들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게. 근데 이 SEC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리플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서로 자축했죠. 근데 SEC가 과연 항소를 해서 또 한번 망가뜨릴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1,000원 라인을 돌파했을 땐 확실한 슈팅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기술적 분석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드렸죠.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니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지금도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괜찮을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 먼저 볼게요. 니플 주요 가격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묶어둔다. 지지 라인 그리고 지지를 형성하면서 저항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향후 몇 달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 과연 니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술적 강세 패턴 속에서 0.60달러의 저항선에 재도전하고 있는 니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고래가 매집한다라는 거, 매집하면 사는 건데 왜 안 올라갑니까? 고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이고 기관이라고 했으면 이러한 아이들이 매수하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올라갑니다. 근데 이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매집은 일반 매수와 틀립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거든요. 근데 매집은 틀리죠? 상승했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 그러면 이들이 매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것을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가로 매수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겠습니까? 저점에 매수할 확률이 높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래가 매집했다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안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니플은 얼만큼 매수를 했을까? 자, 매집을 했을까? 이 부분을 보시면 업비트에서 해당되는 미지의 지갑으로 2천만 니플이 이동되었다. 자, 이거는 9월 16일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거꾸로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것은 매도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고 거래소의 물량 자체가 현재는 최저치입니다. 잔고 7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 거래소의 물량이거든요. 그만큼 매도할 생각이 없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자, 9월 달만 하더라도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매수, 매도. 니플 고래들은 4천만 니플을 거래소로 전송했다. 니플 회복세 속에서 니플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있다. 9월 달 매수 또는 매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어떤 부분으로 보십니까?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건데 대량 매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블록들이 발생된 거예요. 자, 주식 거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블록 딜을 했다라는 건 소량으로 매매가 됐다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매매가 되었다. 근데 대량으로 매매를 하고 대량으로 매매한다는 것은 대량으로 산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과연 개인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대량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고래예요. 자, 블록딜을 한다라는 거, 대량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매도할 사람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바로 블록딜입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고래가 대량으로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매수할 만큼 확실한 매력적인 단가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매도했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수를 했을까? 지금 이 가격대 그만큼 확실한 매력적인 단가이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강조를 여러 번 해드렸던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라는 거 물론 안 좋은 부분은 맞죠. 근데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것은 블록 딜이 발생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뭐 딜을 했으니까 좀 더 디스카운트는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리플, 미국 대선과 금리 변수 속의 강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분석가들은 9월 이후에 큰 상승 랠리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 4분기에는 언제나 코인 시장은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 부분 맞춰서 생각해 보셔도 충분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리플, 그럼 올라가려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1000원 라인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SEC권 물론 항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라는 부분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겠고, 그 부분 이후에 리플의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CBDC란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 IPO 그리고 ETF까지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이 작용되는 부분은 얼만큼의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SEC권 항소를 왜 안 할 것 같은지를 확인했고 현재 대외적인 이벤트 내용도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도 같이 확인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멘텀 또한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SEC건, 대외적인 이벤트건,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 모멘텀까지 모두 다 문자를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받아도 충분하니까 들어와서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들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최근에 리플 CEO가 한국에 왔던 건 다들 기억나시죠?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리플 금융사들,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이 커스터디 사업의 부문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최초가 아니에요. 이미 유럽에는 해당되는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자, 이 커스터디 사업은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보유하고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만든다는 그것은 은행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자를 받고 그 부분으로 대출까지도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확실한 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리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겠죠. 중요한 부분이 말이 하나 나왔는데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갠슬러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SEC 의견은 미국 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나는 돈도 걸겠다. 리플의 CEO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커스터디 사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이 커스터디 사업은 은행과 토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리플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얼만큼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10억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리플의 엄청난 상승 여력에 대해서 확장력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아, 리플은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 뭐 CBDC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안정적인 기대 가치가 더욱더 확장력을 통해서 기대의 승리가 투자보다 가치가 높아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스테이블과 CBDC가 많이 나와서 말인데 리플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서 뭐라고 합니까? 리플 CEO는 엔화를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SBI라는 강력한 미국의 죄송합니다. 일본의 투자 은행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죠. 근데 지금은 어떤 겁니까? 미국 시장에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미국 시장에 집중한다고 했습니까? 말씀드렸죠. 해당되는 미국,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다 스테이블 코인을 할지 아니면 CBDC를 할지 그 부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올랐다. 여기다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CBDC. 자, CBDC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CBDC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이용할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간다는 건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모두 개발하고 있는 숙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니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죠. 또한 말씀드렸던 CBDC를 하냐, 스테이블 코인을 하냐, 미국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게감을 많이 기울었고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한 유동성 자산입니다. 그 말인즉슨 1대1 달러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만으로도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는 코인 시장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뭐 미국 시장에서도 원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원하는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자산 증식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코인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두 가지는 SEC의 승인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SEC랑 니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승인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죠. 자,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25년도에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SEC 위원장은 사임할 것이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현재 리플코인 물론 위아래 등락폭은 엄청납니다. 등락폭은 엄청난데 이 1,000원 라인도 아직 돌파 못했으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리플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이 없습니다. SEC 건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외적인 이벤트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우리는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과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면서 비중 관리가 높다, 해당되는 매입 단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냥 매입 단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꽤나 길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넣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창출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